그런데 6.25 참전수당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전북도가 꼴찌라고 합니다. 현역 6.25 참전 군인들에게는 가장 꼴찌의 지원금을 주면서 131년 전 동학 혁명 유족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논란인 겁니다. 동학농민운동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중요하죠. 탐관오리와 부패한 귀족 지도층 등에게 동학 세력과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래로부터 이 봉기가 일어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역사성과 대한민국 민주화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서 1인당 월 10만 원 수당을 주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학농민운동 유족은 자녀, 손자, 증손까지 줍니다. 898명, 연 11억 원 가까이가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131년 전 전라도 고부 일대에서 발생, 근대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학농민운동에서 영향을 받아서 향후에 3.1운동 등의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 역사가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민주화에 기여했다.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인 대목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희정 의원님, 네. 장관도 하셨는데 네. 131년 전 조선시대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이 증손들에게까지 현금을 주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일단 명예를 드높이고 그 운동에 대한 정신을 살리겠다라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돈으로 해결하겠다? 131년 전 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동학 농민혁명 못지않게 여러 가지 국가 발전에 기여했던 과거 130년 넘어가면 네네. 많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다 그렇게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네, 대병의 맞습니다. 항거에서 네. 의병을 일으켰던 의병장의 후손들은 특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의 여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어디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기준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형편이 넉넉하거나 하면 돈이 남아 돌면 그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돈으로도 하고 다 해보자 네네. 해도 되는데,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 꼴찌예요. 예, 그래서 전국 재정 자립도가 안 좋다 보니까 당장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해서 민생 지원금 나가는 것도 중앙에서 8,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 상황도 전국에서 가장 안 좋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주민들에게 이번에 민생 지원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 80%는 중앙에서 분담하고 20%는 지방에서 분담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가는 돈에 대해서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30년 전 일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현 시점뿐만 아니라 또 당장 우리가 기억하는 6월 하면, 오늘은 7월 1일이지만 6월 하면 사실 한국정 참전 유공자들 예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전국 평균 대비 제일 꼴찌예요. 전국 평균이 20만 원을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북만 그분들에게도 이제 12만 5천 원 주고 있고요. 제일 많이 나가는 데 보면 충남 같은 경우는 48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오, 충남. 네, 맞습니다. 우리 또 충남 아산시장님 네, 옆에 맞습니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돈으로 하는 것도 문제고 예우하는 방식도 문제고, 현 시점에 도와주는 분도 미흡하고, 그리고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지원도 전국에서 제일 미흡하고, 네. 전국 재정 자립도는 제일 낮고,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그러면 주민들 동의는 거쳤나? 기준이 있나? 이런 네. 문제 제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예우 갖춰주시고, 이번에 민생지원금 그 전국에 중앙에서 8, 지방에서 2 하는 거 못하겠다고 울지 마시고, 또 6.25 참전 유공자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저희 이런 말 하면서도 참 마음 아픕니다만 네. 그분들에 대해서라도 먼저 전국 평균이라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산의 어떤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당장 민생지원금 주기에도 빠듯한데 131년 전 사건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도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염영선 전북도 의회 의원입니다. 130년 전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목숨 바치던 분들을 거기에 대한 상황과는 뭔가 보상이 있든가 명예회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유족수당 말씀하시죠? 예. 정말 필요한 건 저는 역사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은 저는 그런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역사의식을 갖고 앞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논란인 것 같아요.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박물관을 건립하고 유족들을 초청해서 명예를 높이는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꼭 현금 살포냐, 현금 지원이냐, 방식의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산시장 출신의 복귀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금 살포다 그러면 이제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학농민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그 공적자와 후손들에 대한 역사적 예우, 우리 예우, 국가에서 예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동학난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동학난, 그야말로 역적들이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우리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 보면서 동학혁명이 결국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반일, 반외세 투쟁을 우리 역사에서 가장 먼저 이끌었던 그런 효시적인 성격이 있고 그리고 또 특정 명망가에 기댄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야말로 국민들, 백성들 속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일종의 독립운동의 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헌법도 3.1운동 때부터만 기술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학혁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동학의 공적을 세운 그리고 그 동학의 중심지인 전북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조명을 할까? 좀 마음의 빚이 있다. 전북도 입장에서 라는 그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희정 의원님이 그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한다라는 부분이 저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 방식의 차이는 굉장히 적은 거라고 보고 저는 전북도에서 이것이 논란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봤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을 정책을 결정하는 현재 이제 아직 결정은 최종 안 됐고 그렇죠. 진행 단계인데 그러니까 그 오래된 역사를 현금 보상 형태로 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의 큰 뜻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것 아니냐? 오히려 나는 오해도 살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저는 계제에 동학의 공적이 있고 동학의 관련이 있는 분들, 독립운동의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은 안 나가지만 일정 정도 독립운동 때 우리 8.15 때마다 독립기념관에 항상 초청되고 이런 예우를 갖추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예우를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근거를 만드는 것, 그것이 헌법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헌법상으로도 어쨌거나 동학혁명의 어떤 역사적 시작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6.25 참전수당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방에서 참전수당의 액수를 가지고 막 갑론을박하는 거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시장일 때 충남 내에서도 참전수당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게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는 얼마 주는데 왜 우리 동네는 거기보다 작아? 가장 많이 주는 동네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6.25 참전수당은 국가 차원으로 저는 동일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방 자립, 재정 자립도가 좋은 데와 좋지 않은 데가 차별받는 아니 대한민국 나라 지키러 갔지 우리 동네가 가난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보상금 적게 받고 우리 동네 부자니까 더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예고해주자. 나라를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괄적으로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이제 현금 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동학농민을 우리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시 재조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우다. 혹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파퓰리즘 아니냐.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도 뜨겁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참여자 예우하고 유족생활 안정에 이바지한다면 찬성. 명예회복을 위한 수당이다. 찬성. 의견도 있고요, 분명히. 아니, 임진왜란이나 홍병래의 난, 망이망소의 난, 만정의 난도 보상해라.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의병 후손들을 먼저 챙겨줘야 한다. 라는 이 우선순위와 관련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전북도 안에 있는 일부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왜냐하면 김희정 의원 잘 설명해 주셨듯 전북도가 재정 자립도가 17개 시도 중에 꼴찌라는 겁니다. 꼴찌라는 말은 좀 놀리는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최하위라고 좀 표현할게요. 뜻은 같습니다. 자, 익산시 131년 전 참가자 유족 확인 어렵다. 다른 사건까지 수당 지급하라는 요구 나올 수 있다. 익산시는 좀 이게 불편합니다. 도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뭐 의병장 후손들은 왜 보상 안 하느냐. 왜 동학농민혁명 유족만 하느냐.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왜 안 해주면서 이걸 하느냐. 현재 도민들 민생지원금도 빠듯하면서 뭐 이걸 하느냐라는 공평성, 형평성의 문제. 플러스 그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거냐. 그러면 삼국시대 삼국통일한 공로는 왜 안 주냐. 라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시점의 문제. 세 번째는 이 예산의 우선성의 문제. 재정 자립도도 낮고 6.25 참전용사들에게 지급도 잘 못해주고 있고 민생지원금도 줄 돈 없다는데 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논란이 이 논쟁 안에 들어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돈으로 따지면 이제 10만 원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고 또 적다 하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런 구상이 왜 나왔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 특히 이제 정읍 이런 데는 사실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본거지죠. 또 김광선 변호사님 고향이 전북이에요. 네, 그래서 가면 사실 이제 기념관도 잘 돼 있고요. 네. 매년마다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라북도 특히 이제 정읍 이런 쪽에서는 이제 동학농민의 혁명의 본거지라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이 많아요. 아, 자부심 느낄만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좋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제까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아까 의병 얘기였지만 막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뭐 일산 같은 데서는 행주산성에서 돌 가지고 행주산성을 지킨 그 부녀자들의 유족에도 돈을 지급하는 게 맞죠. 왜냐면 행주산성에서 그 전투는 굉장히 임진왜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전투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끝도 한도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있어서 뭔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고 권력에 의해서 탄압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유족연금을 다 줘야 하냐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130년 전이기 때문에 과연 유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도 또 있고 또 바로 뭐 직계도 아니고 증선료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것을 아마 이제 제안한 것이 아마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에서 입법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렇으니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좀 표심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가 아까 최하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인구도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전라북도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저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것도 이제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5.18 민주화 운동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근래에 있었던 그러한 뭐 6.25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참여했던 분들 또 유족들을 특정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은 현재 어떤 대한민국을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혁혁한 공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 혁명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 어떤 봉건 사회에 있어서 어떤 저항 이런 건 의미가 있지만 사실 현재의 대한민국과는 좀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의미를 찾아가지고 돈을 주려고 하면 돈을 보상하려고 하는 저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5 참전 군인, 참전 용사에게 이 지급하는 참전 수당이 전북도가 최저다라는 것도 함께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자체마다 세입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이 지원해주고 싶은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아산시장을 여기면 우리 복경원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지자체마다 차별적으로 두지 말고 이건 중앙부처에서 좀 일괄적으로 예우를 갖추자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황을 보면 6.25 참전 명예수당 평균 월 12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8만 원이 낮다. 최하위 지적에 전북도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애로사항을 호소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25 참전 용사는 지금 생존해 계신 6.25 참전 군인에게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정부에서 가장 최하위에 지원받기 못해주면서 별도의 예산으로 과연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맞을까? 동학혁명운동 유족들에게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우선순위와 관련된 거죠? 우선순위를 저렇게 6.25 참전연사와 단순 비교할 문제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각 지자체는 그 지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든가 역사와 관련된 기념사업 내지 예산 지원을 대폭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지역의 어떤 상징이 되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이익 관점에서도 부합하는 거죠. 경상북도 보면 대구나 뭐 구미 이런 데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기념사업, 동상건립 이런 데 예산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뭐 찾아올 수 있고 그걸 기념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전북은 동학농민 전쟁이라는 게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외에 역사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서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다른 근거 없이 갑자기 수당으로 딱 나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하면 이 명예회복을 위한 재단 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고요. 거기에 유족 등록도 그 특별법 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유족 등록 절차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 기해서 확인해서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기준에 있어서 국가보훈부는 항일 무장의 항일 독립운동의 인정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1895년 을미의병 때부터 그 의병 활동이 인정된 분에 한해서 서훈과 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북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 그것을 기림으로써 전라북도가 대외적으로 갖게 된 어떤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도가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의회 결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당의 의미는 단순하게 돈 10만 원의 의미 이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건 전라북도의 자체 판단입니다. 물론 다른 거에 비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각 지자체는 그 지자체가 상징하거나 의미를 기리거나 그걸 통해서 지자체의 어떤 대외적 이미지를 보양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쓰라고 이 의회에서 예산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단순히 돈의 문제, 다른 거에 비해서 우선순위의 문제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가 추구하는 어떤 역사적 가치나 방향, 그 지자체의 어떤 그 동학농민 혁명이 갖는 의미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개인 견해입니다. 학계에서도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전북대 사회학과의 설동훈 교수. 명예를 주는 형식이라면 누가 문제 삼겠나. 세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지의 논란이다. 강규영 명지대 교수. 동학농민운동을 신성시하면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안중근 가문은 역적이 되는 모순이 있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고 봅니다.
역사상의 훌륭한 일을 한 분들을 하면 강감찬 장군도 해야 되고 김유신 장군도 해야 되고 계백 장군도 모셔야 되고 그 후손들한테 나도 우리 할배 중에 한 분이 원효대사고 설총이고 이런 분들이니까 나한테도 지원금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동학농민혁명의 의의는 그야말로 이제 3.1운동과 4.19와 5.18의 계승으로서 첫 테이프를 끈 반외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으로 치면은 민주화의 서막 혹은 백성의 주인이다. 당연히 애국 차원이죠. 김유신 장군, 계백 장군 얘기까지 지금 한 교수님 입에서 나왔는데 김정은 의원님 중요하죠. 김유신 네. 장군님과 계백 장군님 네,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역사를 정확하게 기리는 작업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유족에까지 직접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된 다음에 근대사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명예를 기릴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아직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사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 지원도 명확하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국가적인 합의가 없는 그 이전 단계까지 나가겠다라고 하면 희화화시키게 되는 거죠. 오히려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희화화되는 거는 원하는 효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전북에도 실제 전국 지자체에서 물론 그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6.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현대사에서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예우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공 수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보국 수혼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훈장만 주고 일체 지원금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군에서 33년 이상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나 혁혁한 무기 개발을 해서 방어 무기 개발을 잘하신 분이나 큰 간첩을 잡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그 훈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어요. 그러면 현대사에서 고생하신 분들도 직접 전쟁에 나가신 분들 이외에는 지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런 분들을 챙겨보신다라든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꼭 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전북도 같은 경우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전국에 보훈병원이 6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훈병원이 없기 때문에 위탁하는 곳은 이제 한 738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국 6곳 보훈병원 중에 전북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차라리 지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다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또는 위탁병원과 보훈병원의 차이가 있는 게 보훈병원은 비급여도 다 진료 있게 해주지만 어쨌든. 다른 건 안 해주고 네. 이런 다른 방식을 찾아내는 게 지자체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 정치란 한정된 재화의 권위 있는 배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하는 대상과 동의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지원을 받는 분들도 흔쾌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는 분들 간에도 갈등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게 동학 농민들을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으니 그거는 잘 생각하셔서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좋은 방식을 도출하길 바랍니다. 네. 김정은 의원도 그렇고 앞서 이제 복경 의원도 그렇고 꼭 이 10만 원 지급하는 것만이 이 예우를 보상하는 길은 아니다라는 두 분의 의견에 뭔가 좀 지혜로운 해답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전북도는 아직 공식적으로 최종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